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상편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각 파벌과 그룹 간 눈치 싸움과 실력 행사에 대한 내용을 테마로 진행하려고 해요. 이제 숨이 붙어 있을 시간이 길어야 며칠 정도인 한풍제를 넣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조정의 실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숙순과 그 패거리들은 자기들이 모시는 영감인 황제가 꼴까닥한 후에도 지금과 같이 권력을 유지하고 영화를 누리기 위해 작당에 가까운 기획을 하여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에게 마음을 움직이도록 살살거리며 조정을 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때까지도 왕성한 식욕을 보이던 황제가 오후에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고 갑자기 쓰러진 한풍제로 인해 조정과 궁궐 전체가 난리가 났고 급보를 받은 숙순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오전 대신 경수와 순친왕이 태감들을 지휘하여 황제를 동란각으로 옮겨 눕혀놓은 후였습니다. 그러나 경수와 순친왕은 너무 젊고 경험이 전혀 없어 우왕좌왕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안절부절하다가 숙순이 와서야 모두 안심하고 마음을 가라앉혔고 숙순은 일단 어이를 불러오라고 지시한 다음 황후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하가를 급히 모셔오도록 태감들을 내보냈는데 한마디로 황제가 꼴까닥 할 것 같으니 준비를 시키자는 것이었죠. 어의 난태가 이덕립과 양춘 두 어이와 함께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배려를 할 틈도 없이 곧바로 황제의 맥을 짚었지만 그의 맥은 너무도 약해 어이가 한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자 답답해진 숙순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대체 황제의 상태가 어떤가 물었고 허탈입니다 라는 그의 말을 듣고 난 숙순은 난태가 넘겨준 통맥사역탕을 어서 빨리 다려오라고 소리치듯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 태감 장문량이 대하가를 안고 나는 듯이 달려왔는데 정작 대하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부랴부랴 끌려오듯 한 후 모두의 얼굴이 굳어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무서워졌는지 울음을 터뜨리자 숙수는 언제 황제가 마지막으로 대하가를 보기 위해 부를 수도 있기에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적당한 곳을 찾아 모시고 있으라고 지시했죠. 날이 저물어 황혼이 지고 있었지만 황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고 그런 소식은 궁궐 안팎에 전해지자 왕공과 대신들은 물론 문무백관 모두가 초조함을 느끼며 현재 상황을 알고 싶어 했지만 숙순이 재빨리 함구령을 내려 버림으로써 황제의 형제들인 이친왕, 본친왕, 예친왕들조차 어떤 소식도 손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초조함은 결국 노여움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들은 숙순의 이러한 처사는 도가 지나치고 도리가 아니며 매우 무서운 놈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지만 숙순은 단 한 명 황후에게만은 예외로 쉬지 않고 태감을 보내 보고를 해주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의비비 서태후에게는 황제의 말도 있었기 때문인지 전혀 소식이나 보고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혼절하여 혼수 상태에 빠졌던 한풍제는 통맥사역탕을 마신 덕분인지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도 혼미한 경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맥박 역시 너무 미약하며 숨결도 고르지 못해 당연히 말은 할 수 없음은 물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조차 되지 못했죠. 어의 난태가 황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를 하며 누구도 황제를 면회할 수 없도록 면회 사절을 공고했기에 숙순도 어이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지만 만약 황제가 이대로 꼴까닥 해버린다면 곤란했고 만약 한마디의 유언도 없이 가버린다면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고 반면에 만약 한마디라도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이 돌아갈 것이 틀림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황제의 유언은 반드시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듣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순친왕과 경수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 줄곧 옆에 잡아두고 있었고 정작 그들은 숙순의 심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숙순과 두 증인은 황제의 침상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일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렸는데 그나마 경수가 정신을 차리고 숙순의 소매를 잡아당겨 속삭이는 소리로 지금 시간은 대하가께서 쉴 시간이니 태감에게 데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자 그제야 숙순은 살짝 머리를 흔들며 지당하신 말씀. 이라고 한마디 하고는 다시 누워있는 황제의 입으로 눈을 돌립니다. 시간이 매우 늦었음에도 황제에 대한 소식이 일절 들려오지 않자 군기처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친왕들 즉 황제의 친동생들과 군기 대신들은 이런 경우 황제의 병세가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며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 시각 황제는 힘겹게 옆을 돌아다보며 들릴까 말까한 가느다란 소리로 간신히 나는 이미 틀렸도다. 대하가 종령 군기 친왕들을 모두 불러오도록 하라. 하고 말하고 있었죠.
황제가 깨어나 입을 열자 옆에 있던 숙수는 우선 어이를 불러 진맥을 보게 하였고 어의 난태가 먼저 진맥을 한 후 윤맥, 평화, 황제 폐하 대의입니다. 하고 진맥 결과를 알리자 숙순이 음식을 올려도 되겠는가? 황제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음식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어이의 소리를 들은 황제가 배가 조금 고프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황제의 상태는 좋아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때 황제가 쥐볼이 죽은 없는가? 하고 물었고 이미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는 태감들은 이미 만세야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었사옵니다. 황후님께서 보내신 빙설탕이 들어간 제비집죽과 여빈님이 보내신 크림을 넣은 과자도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지만 의김이 서태후가 보낸 음식은 없었죠. 한풍제는 숙순이 직접 부축하여 음식이 수북하게 깔려있는 3m나 되는 커다란 식탁에 앉혀주었지만 말과는 다르게 식탁 위의 음식들을 한번 둘러본 후 처음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했고 숙순 등이 끈질기게 권하자 제비집 죽을 몇 입 들다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장미향을 넣은 산사나무 과즙과 꿀로 단맛을 낸 국이 입에 맞는 듯 조금 마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을 받았는지 다시 자리에 눕자 눈을 감은 채 입을 벌리고 가쁜 숨을 헐떡입니다. 숙수는 순친왕에게 황제를 부탁한 다음 어의 난태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은밀하게 황제 폐하가 저런 상태로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다오. 하고 묻자 어이는 오늘 밤은 넘기실 것이라고 보증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숙수는 황제가 하명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말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다는 소리에 걱정이 앞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생각보다 끈질긴 거 황제에게 어이가 올린 진한 탕제를 숙순이 직접 손에 받쳐 들고가 올리자 어렵사리 마신 황제는 탕약의 효과가 괄목할 만했는지 송장처럼 잠자던 황제의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숙순이 부축하여 일어나 앉혀주자 황제는 군기 대신과 친왕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잠시 후 해친왕 면류를 위시해서 다들 조용한 가운데 동란각으로 들어와 서열에 따라 늘어서 고개 숙여 절을 했고 해친왕이 황상께서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정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입을 열자 한풍제는 오숙, 나는 앞으로 길어야 2, 3일 남은 목숨이요. 라고 말했고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무릎을 꿇은 백관들의 울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지만 숙수는 일갈하며 모두를 진정시키고는 순간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앞으로 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황상께서는 일각이라도 빨리 대기를 정하셔서 백성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진심 반, 와천 반인 말을 올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